첫째 시간이 수업이 좀 길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원래 이제 1월부터는 하루에 4시간 수업이잖아요. 4시간 수업인데 주간은 10시에서 2시까지. 근데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해가지고 3번 쉬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그 3번 휴식을 하면은 진도를 2달 안에 끝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상 모든 걸 다 하려면 10주에서 11주가 걸려야 돼요. 모든 걸 다 한번 다 마무리하려면. 그런데 3번씩 쉬고 이러면 수업 시간이 짧아지니까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9주 정도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수업을 2달이 9주, 맥시멈 해도 9주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1, 2월은 달수가 지금 짧잖아. 그죠? 그 연휴도 있고. 1월 30일 날 개로는 보강을 한번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한번 해가지고 9주를 맞춰야 진도를 끝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제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면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 시간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중간에 뭘 일 잘라버리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따라오게야. 그러면 70분이나 75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거든. 좀 길어요, 수업 시간이.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을 쉴 때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줘요. 웬만하면 하루에 2번 쉬고 70분이나 75분 정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지난주까지는 야간 수업은 그 9시 영업 제한 때문에 그죠? 9시에 끝이 났는데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2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 띄우기를 하면 9시까지 영업을 해야 돼. 9시까지 해야 되고 2칸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도 됩니다. 거리두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야간 수업은 2칸씩 띄우고 그죠? 저기 한 명 갖고 바로 옆에 앉으면 안 돼. 2칸 띄우고 1번에 앉았으면 4번에 앉으셔야 돼. 2번, 3번을 비우고.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칸씩 띄우고 홀 수준에만 착석을 해가지고 야간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야간도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테니까 주간에 좀 너무 번잡하다. 야간에 오셔도 돼. 주간 수업 들은 게 이해가 안 된다. 야간에 한 번 들으면 금상첨화예요. 그죠? 주간 수업도 안 오고 야간 수업도 안 온다. 설상가상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렇겠지. 둘 중에 한 번이라도 오면 천만다행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업은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 아셨죠? 자, 114쪽 경기변동 갑니다. 자, 경기변동은 보통 한 문제 아니면 2문제가 출제되는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여러분이 제대로 한 번만 들으면은 이 경기변동은 내용이 첨가될 게 없어. 1년 동안 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탄력성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 가면. 그러니까 이제 또 어려운 거는 매번 해야지. 근데 쉬운 거 한 번만 들어도 득점할 수 있는 걸 여러 번 해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이번 단계에 제가 1, 2월에 경기변동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3, 4월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 6월에 한 번 더 정리해주고 끝낼 테니까 또 3, 4월에 안 한다고 개새끼 다 빼먹고 가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알았죠? 그래서 3월달에 처음 온 사람은 왜 이거 안 해요? 이러면 1, 2월에 한 거야. 동영상 들어보면 상세가 돼 있어. 이래야 돼. 아셨죠? 또 막 욕하고 이러지 말고. 자. 경기 변동 또는 뭐 경기 순환 같은 말이에요. 경기가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것을 경기 순환 또는 경기 변동이라는데요. 경기는 당연히 일반 경제의 경기도 있고 일반 경기도 있고 부동산 경기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우리가 부동산을 다루는 거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오겠죠. 근데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진행되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특징을 나중에 비교해야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 경기는 경기가 아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일정하게 똑같은 흐름으로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계속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부동산 경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부동산 경기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반복적이도 못해 비반복적이다. 그리고 명확하거나 일정치도 않고요. 불명확하고 일정하지가 않게 불투명하게 지멋대로 좀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부동산 경기가 중요한 거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정반대로 아주 불규칙적이고 반복적이도 못하다. 명확하거나 일정하지도 않게 아주 불투명하게 지멋대로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걸 먼저 알아놓고요. 경기 변동하고 관련되는 용어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용어는 똑같습니다. 용어는 똑같기 때문에 일반 경기의 그림을 가지고 경기 변동하고 관련된 용어를 설명드렸는데, 지금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리는 것은 일반 경기의 그림이에요. 부동산 경기는 그림을 그리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자, 일반 경기는 경기가 아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순환을 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한 번 순환을 했죠. 그 다음에 순환할 때도 똑같은 흐름은,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왜? 매우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뭐라 그러죠?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자신 있게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호황 또는 호황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용어가 틀린 겁니다. 요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그죠? 가장 경기가 좋은 지점이죠. 요 지점은 여기가 이제 경기가 가장 좋을 때고, 또 이렇게 경기가 순환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지점하고 이 지점이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은 지점이다, 그지? 경기가 가장 좋을 때 산으로 딱 비유하면 우뚝 솟은 산 꼭대기, 산 봉우리죠. 여기를 영어로는 피크라고 하는 거예요. 피크. 그리고 번역을 하면 정상 또는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가장 좋은 때는 정상 또는 정점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는 피크라고 하고, 호황이라 하는 게 아니고, 호황이라 불황은 다른 용어다. 그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을 때는 요 지점인데요. 요 지점. 여기서도 요 지점이죠. 여기는 이제 산으로 비유하면 움푹 패인 산 골짜기에 해당한다, 그죠? 골짜기. 영어로는 트라우고, 이걸 번역을 하면은 저점 또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가장 좋을 때는 정점, 가장 좋지 않은 때는 저점 또는 계곡이란다. 그리고 요 저점에서 저점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이게 이제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지?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경기 한 순환 시간의 길이,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이 용어 아셔야 돼요. 이게 정점이고 이게 저점이다, 그죠? 이 정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자,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정점, 가장 좋지 않을 때를 저점, 그리고 경기 한 순환 시간의 길이, 경기가 한 번 순환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진폭이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일반 경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순환 국면이 순서대로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일정하게 반복이 돼요. 이 첫 번째 진행되는 국면을 회복 국면, 그리고 두 번째 진행되는 국면을 호황 국면, 세 번째 진행되는 요 국면을 후퇴 국면, 네 번째 진행되는 국면을 불황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는 이렇게 네 개의 순환 국면이 회복, 호황, 후퇴, 불황, 회복, 호황, 후퇴, 불황,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일반 경기를 이제 정점을 기점으로 반으로 딱 나눠본다. 반으로 나누면 좌측하고 우측이 완전히 똑같이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죠. 좌우가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대칭적인 모습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는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지금 일반 경기의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야. 자, 근데 회복하고 호황 국면은 경기가 바닥을 찍고 최고점인 정점을 해서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해가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후퇴하고 불황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저점을 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럼 요 앞에 두 개 국면, 회복하고 호황 국면, 요 두 개 국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상승 기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지? 그리고 뒤쪽에 후퇴하고 불황 국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하강 기류를 형성합니다. 그지? 자, 경기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앞에 두 개 국면, 이 회복하고 호황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요.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하강 기류를 형성하는 뒤쪽의 두 개 국면을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상승 기류를 형성할 때를 확장 국면,
경기가 하강 기류를 형성할 때를 수축 국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중간에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이 중간에 그제? 이 중간에 있는 선이 경기 평균 수준을 뜻합니다. 경기 평균 수준 또는 이 경기 평균 수준 이 중간에 있는 선을 성장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자, 경기가 경기가 평균 수준 이상에 있으면서 좀 좋은 시기, 경기가 평균 수준 이상에 있으면서 좀 좋은 시기를 호황 또는 호경기, 호황기, 호황 또는 호황기, 호경기라 하고요. 경기가 평균 수준 아래에 있으면서 좀 좋지 않은 시기를 불황 또는 불경기, 불황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황이나 불황은 경기가 가장 좋고 가장 좋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장 좋은 때는 정점, 가장 좋지 않은 때는 저점, 평균 수준 이상에 있으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은 시기를 호황기, 호황이라고요. 경기가 평균 수준 아래에 있으면서 좀 좋지 않은 시기를 불황 또는 불경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 그러니까 용어를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 가장 좋을 때가 호황이다 이러지 말고 좀 이제 배웠으니까 마음대로 하든지 그러면. 네 개의 용어는 꼭 알아야 된다. 경기가 가장 좋을 때를 정점, 가장 좋지 않을 때를 저점, 경기 한순환 시간의 길이를 주기, 정점과 저점 사이를 진보, 경기가 상승 기류를 형성할 때를 확장 국면, 하강 기류를 형성할 때를 수축 국면. 요 정도까지는 기억에 두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교재에 없어. 메모하셔야 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일반 경기야 부동산 경기가 아니고요. 일반 경기는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즉 주기가 몇 년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4개의 파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경기 중에 요 경기가 한 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랬죠. 요 주기가 대략 몇 년 정도 걸리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4개의 파동으로 구분하는데 가장 주기가 짧은 것을 키친 파동이라 합니다. 치킨이 아니고 뭐 키친 파동, 키친 파동이라는데 보통 이 키친 파동은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변하는 경기 순환이고요. 주로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가 기업의 재고가 보통 3, 4년에 한 번씩 변해요. 보통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통 3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변한단 말이야. 이렇게 36개월에서 4년 정도에 한 번 정도 변하는 경기 순환을 키친 파동, 기업의 재고, 이자율 변동이 대표적인 키친 파동에 해당하고요. 이 키친보다 조금 길게 진행되는 파동이 죽을라 파동. 잠깐만 죽어. 이 죽을라 파동은 대략 한 8년에서 9, 10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하는 경기 순환인데요. 주로 기업에서 건축 설비를 바꿀 때 대략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건축 설비를 변동시킵니다. 이게 대략 8, 9, 10년 이건 없다니까. 책에 넘겨도 없으니까 적으라 그랬잖아 내가. 대략 8, 9, 10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하는 경기 순환을 뭐 죽을라 파동이란다고. 죽을라. 그리고 이 죽을라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되는 파동이 쿠저네처 파동. 용어들이 어렵죠. 이 쿠저네처 파동은 20년을 단위로 한 번씩 변하는 경기 순환인데요. 한 나라에서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또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이 보통 20년 단위로 한 번씩 변해요. 이렇게 20년에 한 번 정도 변하는 인구 증가율이나 경제 성장률 변동과 같은 이런 파동을 쿠저네처 파동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경기 중에 가장 장기간 지속되는 가장 긴 파동이 어렵다 용어가 콘드라티에프. 더럽게 어렵죠. 그치?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라는데 이건 보통 50년에서 60년을 주기로 한 번씩 변하는 경기 순환이고요. 주로 기술 혁신이라든가 기술 혁신이나 신자원 개발, 기술 혁신, 자원 개발 이런 것들이 보통 5, 60년에 한 번씩 변하는 콘드라티에프 파동에 해당합니다. 자, 이 일반 경기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자주 언급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 근데 이게 지문으로 한 개 등장할 때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일반 경기를 순환 시간 길이가 짧은 것부터 긴 순서대로 올바르게 열거한 것은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이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저 다 외우겠나 이걸. 키친, 죽을라, 쿠즈네처, 콘드라티에프 뭐 혓바닥도 안 돌아가. 그지? 외우려고 하지 마라. 잘 봐라.
글자 수가 많을수록 주기가 길어진다.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여섯 글자, 그제? 그지? 글자 수가 많을수록 주기가 길다. 이렇게 기하면 끝.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경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략 8, 9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하는 축을라 파동을 가장 대표적인 일반경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경기가 뭐냐 그러면 축을라 순환이다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축을라 파동을 주순환이라고도 합니다. 일반경기를 대표하는 주된 순환이다. 그래서 주순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경기가 뭐냐 그러면 대략 8, 9년 정도에 한 번씩 변하는 축을라 파동이다 그러면 돼요. 그럼 부동산 경기도 뭐가 있겠죠? 부동산도 반드시 부동산 경기를 대표하는 게 있겠지, 그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일반 경기를 대표하는 파동들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경기를 대표하는 거는 뭐? 축을라 파동이에요. 그럼 부동산 경기는 뭐냐? 이 축을라 파동하고 코드네처 파동 사이에 한센이 주장한 건축순환 경기가 있어요. 한센의 건축순환 경기. 이 한센의 건축순환 경기는 보통 17년에서 18년을 단위로 한 번씩 경기가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17, 8년에 한 번 정도 변하는 한센의 건축순환 경기를 우리는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여러분이 한 개를 발견해야 돼. 일반 경기를 대표하는 것은 8, 9년 주기로 변하는 축을라 파동이고 부동산 경기를 대표하는 것은 17, 8년에 한 번씩 변하는 한센의 건축순환 경기예요. 그러면 일반 경기의 주기는 대략 몇 년? 대략 8, 9년 정도란 말이야. 부동산 경기의 주기는 몇 년? 17, 8년 정도 아닙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를 비교해보면 부동산 경기의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 2배 정도 길다 이 말이네. 그지? 일반 경기가 대략 8, 9년에 한 번 변하면 부동산 경기는 17, 8년에 한 번 변하니까 8, 9년보다는 17, 8년이 대략 2배 차이가 나잖아. 그지?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에 뭐가 2배 길다고? 주기. 경기가 한 번 순환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 경기는 8, 9년에 비해 부동산은 17, 8년 정도 걸리니까 주기가 부동산 경기 주기가 2배 정도 길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좀 이따 나온다. 기억을 해둬요. 일반 경기가 뭐냐 그러면 8, 9년 단위로 변하는 축을라 파동이다. 부동산 경기는 17, 8년에 한 번씩 변하는 한센의 건축순환이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의 주기가 대략 2배 길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뒷페이지 116쪽 가면 2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 나왔죠? 116쪽에 2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 돼 있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시험이야. 여기까지는 그죠?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용어 설명해 드린 거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반 경기의 유형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다. 116쪽부터가 우리 시험에는 부동산 경기가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제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일반 경기의 유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부동산 경기는 협의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경기,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경기, 넓은 의미의 경기, 가장 넓은 의미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 경기란 주거용 건축 경기를 뜻합니다. 주거용 건축 경기. 이 주거용 건축 경기를 좁은 의미 협의 부동산 경기라고 하고요. 주거용 건축 경기에다가 상업용과 공업용 건축 경기까지를 합쳐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 최강의 부동산 경기는 광의에다가 뭘 또 합쳐야 되니까 주거용 건축 경기에다가 상공업용 건축 경기까지도 합치고 여기다가 토지 경기까지를 포함해서 최강의 부동산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좁은 의미의 협의의 경기는 주거용 건축 경기, 주택 경기만을 뜻하는 거고요. 그 주택 경기에 상업용, 공업용 건축 경기까지를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 경기. 그게 토지 경기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최강의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거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경기라고 하면은 협의의 경기인 주거용 건축 경기를 곧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상업용 건축 경기가 아니다. 상업용이나 공업용 건축 경기가 아니고 주거용 건축 경기, 즉 주택 경기를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부동산 경기는 곧 주거용 건축 경기, 주택 경기입니다. 상업용 경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크게는
순환별 경기와 비순환별 경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순환별 경기는 자 일반 경기는 아까 순환 국면이 몇 개가 존재한다 그랬죠? 4개가 존재한다 그랬지? 4개가 존재하는데 부동산도 순환 국면이 4개가 존재해요. 일반 경기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요 4개의 국면이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순환한다 그랬지? 부동산도 4개의 국면이 존재하는데 일반 경기의 회복은 부동산도 회복 국면이다. 근데 일반 경기의 호황 국면은 부동산은 상향 국면이라고 합니다. 상향 국면. 용어가 이제 상향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일반 경기의 후퇴는 부동산도 후퇴 국면이고 일반 경기의 불황 국면은 부동산은 하향 국면이라 그래요. 하향.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4개의 순환 국면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진행되는 양상이 규칙적이나 일정하지는 못하고 지멋대로 진행되는 거야. 부동산 경기는. 그런 특성은 보이지만 순환 국면은 4개가 똑같이 존재합니다. 일반 경기도 순환 국면이 4개, 부동산 순환 국면이 4개다. 4개인데 역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요 4개의 국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만 불규칙적이고 명확하거나 일정치가 않게 진행되는 거죠. 그런 특성은 보이지만 이 4개의 순환 국면이 그죠? 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상향, 회복 다음은 무조건 상향이야. 상향 다음은 뭐고? 후퇴. 이게 절대 바뀔 수가 없어. 이 순서대로니까. 그지? 후퇴 다음은 하향. 이렇게 해서 이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게 반복되는데 이 회복이나 상향은 경기가 상승기를 타는 거죠. 그리고 후퇴나 하향은 경기가 하강기를 형성하는 거죠. 이래서 경기가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을 반복해서 4개의 순환 국면이 계속되는 것을 순환별 경기를 한다. 말 그대로 순환 국면이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비순환별 경기는 뭐냐? 이 경기 순환 국면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죠? 그냥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해서 한 번씩 툭툭 나타나는 경기인데 이게 중요한 거야. 순환별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순환별 경기의 유형을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비순환별 경기는 계절적 변동 그리고 무작위적 변동 장기적 변동 3가지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주 빈번하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 계절적 변동은 통상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그죠? 계절적 변동 그러면 대학 앞에 하숙집이나 원룸 경기 연상하시면 된다. 대학 앞에 하숙집이나 원룸을 가보면 평소에는 그저 방이 꽉 차가지고 성수기를 누리다가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문에 빈 방이 쫙 생기면서 방학 때만 계속 비수기로 빠져들어요. 그럼 1년 중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방학 때만 경기가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 방학 딱 끝나면 개학하면 또 방이 꽉 차. 그리고 방학 때면 또 쫙 빠져. 그러면서 이제 1년 중 방학 때만 경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1년을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대학 앞에 하숙집이나 원룸 경기 또는 부동산 경기도 그죠?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되면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 이사철이 되면 주택 경기가 반짝하면서 성수를 누린단 말이야. 이렇게 봄, 가을, 이사철 경기 이것도 1년 중에 봄, 가을에만 계속 성수기로 계속 변하잖아, 그지?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1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를 계절적 변동이라 한다 이 말이야. 대학 앞에 하숙집 원룸 경기 또는 봄, 가을, 이사철 경기 이런 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작위적 변동은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동의어도 다 알아야 돼. 참 학자마다 그죠? 어떤 해에는 우발적 변동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무작위적 변동이라 나오고 어떤 때는 불규칙 변동이라 이렇게 내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 개론은 이 동의어 때문에 참 짜증난다, 그지? 얼마나 동의어도 많은지 뭐 그냥 한 개만 딱 용어를 쓰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지를 몰라, 그죠? 이 우발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은 외부 충격으로 해서 경기가 급작스럽게 변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지진, 홍수, 테러, 뭐 충격적인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발표되잖아요, 그죠? 그럼 경기가 급변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나 뭐 홍수나 테러, 지진 때문에 경기가 변하는 경우는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지진으로 경기가 급냉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미국도 테러 발생하고 나서 완전히 경기가 급냉을 했죠. 주로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경기가 변합니다. 그지?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그 정책을 24번이나 바꾸면서 계속 했지만 그죠? 경기가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좋았다가 급냉을 해가지고 회복 추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지? 그게 이제 뭐 9.11 대책이라든가 뭐 또 뭐 무슨 뭐 하여튼 하도 많이 발표돼서 용어도 모르겠다. 옛날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표된 8.3.1 대책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8월 31일 날 발표했다. 그래서 8.3.1 대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 보유세를 중과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그죠? 부동산을 여러 채를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중과시해버리면 팔려고 내놓겠죠. 매물이 나와야 매수할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다. 왜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겁니까? 팔 사람이 안 팔려고 가지고 있고 살 사람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거의 뭐 지금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벌었죠. 좀 많이 좀 올라가고 따뜻하죠. 그죠? 기분 좋죠? 팔아가지고 이게 내 돈 되기 전에는 기분만 좋은 거지, 그지? 팔기 전에 내 손에 들어와야 돼, 돈이. 그죠? 좋을 때 팔아요. 좀 더 오를 것 같죠? 더 오르겠지. 어? 그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언제까지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지? 지금 완전 거의 상투라고 봐야 되는데, 그죠? 이 거품 가격이 많이 형성돼 있거든. 규제를 수도권에 집중해서 규제를 하니까 그 수도권에서 못 산 사람들이 지방으로 돈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죠. 이런 걸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수요 공급에서 다 배워야 돼요. 풍선 효과. 이 버블 가격이 형성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한번 꺼지면 그죠? 푹 꺼져버려요. 뭐 10억 같은 게 그냥 5억까지 그냥 반토막으로 쭉 떨어져 봅니다. 일시에 그죠? 그 외지인들이 실수요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사니까 돈 좀 벌었잖아요. 팔고 튀는 거야 그냥. 그제? 그러면 쭉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위험한 거야죠. 더 오르겠지 해갖고 샀다가 그냥 분양권 샀다가 손해본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랬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기가 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3.1 대책으로 주택기가 급냉하는 것은 대표적인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한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시험 지문으로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진, 홍수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외부 충격에 따라 경기가 급변하는 것을 무작위적 변동 또는 우발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장기적 변동은 추세 변동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50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서 한 번씩 변하는 경기를 뜻하는데 특정 지역이 개발되거나 또는 재개발될 때 나타나는 경기를 뜻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개발이나 재개발이 50년이나 그 이상에 걸쳐서 한 번씩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50년을 단위로 해서 주로 특정 지역이 개발되거나 재개발이 되면 그 재개발되는 지역에만 반짝하고 경기가 성수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 변동이라 하는데요. 이거는 사례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 사례를 가지고 이게 계절적 변동인지 무작위적 변동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기 변동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거니까 꼭 유형을 익혀놓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 일반 경기는 경기를 측정할 때 그죠? 지표가 한 개만 갖고도 경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종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경기를 측정하지 않으면은 바람직한 측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또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이고 개별적으로 경기가 나타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섞어서 판단을 해야만 올바른 경기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건축량,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세 번째 부동산 가격, 네 번째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또는 뭐 공가율, 빈집 비율이라든가 빈점포 비율, 공가율이나 공실률이라든가 또 은행에서 어느 정도 융자를 해주냐, 주택 금융 실적이라든가 또는 뭐 미분양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분양하지 못한 재고가 얼마 정도 남느냐, 미분양 재고량이라든가 또 뭐 등기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동산기를 측정하는 지표들로 사용이 됩니다. 다 몰라도 돼. 뭐가 중요하냐? 이 중에 이제 건축량이 공급 측면에서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수요 측면에서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이 건축량이나 거래량, 가격 요 세 가지가 부동산기를 측정하는 3대 지표라. 부동산 기계의 3대 측정 지표.
건축량, 거래량, 가격 세 가지 기억합니다.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이 세 가지가 부동산을 측정하는 3대 지표인데 이 중에서도 잘 들으셔야 돼. 건축량과 거래량은 부동산을 측정하는 중심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부동산기를 측정하는 중심 지표는 건축량이나 거래량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중심 지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가격은 보조 지표로만 사용을 해야 돼. 왜 가격은 보조 지표로만 사용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죠? 가격이 오를 때 경기가 좋겠지.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부동산 가격만 상승한다고 꼭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아주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죠? 지금 부동산 경기는요 거의 뭐 여기보다 더 하향할 수도 있어요. 더 아랫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 지표들로 보면 여기서 이제 그죠? 이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여기서 딱 상승으로 진입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이게 딱 꺾여버렸어요.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경기가 그래가지고 더 지금 침체 국면을 지속할지도 몰라요. 극도의 침체 국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런 게 무작위적 변동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장으로 가격만 오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때를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그지? 봐봐. 건축비가 상승을 했단 말이야. 건축비가 상승하면은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건축비가 상승해서 분양가가 인상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때를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가격만 상승한다고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시험 지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나왔던 기출 지문 내가 얘기해 준다. OX 하시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 OX.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지 안 틀렸다는 건지도 모르겠더라. 이제 틀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옳다 이 말이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이다 이 말인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X 지문이다. 가격만 상승한다고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다 그래야 돼. 틀린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알았어? 그래서 가격은 중심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보조 지표로만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가격만 상승하고 경기가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책에 그런 지문 나와 있다 지금 찾아보면은. 내가 몇째 줄인지 몰라서 줄을 치라는 소리를 못해서 그렇지. 다 나와 있어 부동산 가격에 보면은. 그제? 그래서 가격은 보조 지표지 중심 지표는 아니다. 가격만 상승한다고 꼭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니까 보조 지표로만 사용해야 되고요. 부동산을 측정하는 중심이 되는 지표는 건축량이나 거래량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는 뭘까요? 건축량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야. 주거용 건축 경기를 부동산 경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주거용 건축 경기가 부동산 경기니까 건축 경기니까 이 건축 동향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건축량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인데요. 건축 동향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인지 미래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행지표, 현재의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동행지표, 그동안의 경기가 좋았는가, 과거의 경기가 좋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후행지표라고 하는데요. 자, 건축 허가량이 많다. 건축 허가량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건축 허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 허가량이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선행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 착공량이 많다. 지금 주택을 많이 착공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착공량은 현재의 경기를 측정하는 동행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 완공량이 많다. 주택을 지금 이미 많이 완공해서 공급했다는 말은 그동안의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이 말이라. 근데 이게 순서대로 봐봐. 건축 허가 받고 착공 들어가서 완공돼 나오는 거죠. 완공하고 나서 허가 받나 젠장 허가 받고 그리고 짓기 시작하고 착공 들어가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 나오는 거 아니야. 순서대로. 아직 우리 건축부 안 배워서 모르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요 순서를 기억하면 되나? 허가받고 착공 들어서 왕도 나오는 거야, 그지? 이 허가량이 말하면 앞으로 경기가 좋다, 미래의 경기가 좋을 것이다를 암시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선행지표가 되고요. 착공량이 많다는 건 지금 경기가 좋다 이 말이잖아. 이게 현재 경기를 측정하는 동행지표. 선동후 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건축 동향을 가지고 부동산을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부동산의 측정 지표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는 뭐다? 건축량이다. 그런 야거. 오케이? 어떤 게 선행지표, 어떤 게 동행지표, 어떤 게 후행지표가 되느냐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도. 네. 부동산 경기의 특징 찾았어? 별 그리고 그 위에 공산당. 공산당 별. 부동산 경기의 특징 안 나옵니까?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 특징이 갖고 나올 건데요. 그 경기 변동에서 가장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은 포인트로 답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야.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뭔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주로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 부동산을 다루는 학문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는 그죠? 일반 재화하고 부동산하고 차이점이 있잖아, 그죠? 일반 재화는 성질이 이런데 부동산은 성격이 이렇다. 이건 다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거의 시험에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부동산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일반 재화와 부동산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는 대부분 다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에서도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구분하는 게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경기 면에서는 이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답으로 요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돼요. 지문 한 개 한 개를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돼.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노, 그죠? 억지로 외우려는 게 아니고 첫째, 부동산 경기는 아까 17, 8년을 주기라는 한센의 건축 순환에 비해 일반 경기는 대략 8, 9년을 단위로 변하는 축을라 파동이다 그랬죠. 근데 일반 경기의 주기는 8, 9이니까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17, 8년이면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대략 2배 길다 이 말이야. 그지? 첫째, 이거는 이제 알겠지? 아까 주기가 여기 2배 길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 이 말입니다. 왜 진폭이 크냐? 정점은 일반 경기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저점은 일반 경기보다 깊다 이 말입니다.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어. 자, 일반 경기를 그림으로 그린다. 일반 경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되겠네, 그지? 자, 일반 경기가 요렇게 해서 한번 순환을 했어요. 갑자기 저렇게 그렸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 요 부분을 떼서 딱 갖다 붙이면 이게 뭐야? 여기 가겠지? 요걸 떼서 여기로 갖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경기가 한 번 순환돼 걸리는 시간 주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이게 뭐고? 정점. 요게 뭐고? 저점.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뭐라 하노? 진폭. 일반 경기의 진폭이 요 정도다 이 말이야. 그지? 그제? 부동산 경기를 그림으로 그린다.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정점이 훨씬 높은 데 있고 저점이 더 깊어요. 저점은 더 아래에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주기가 대략 2배 정도 길어. 그럼 부동산 경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양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자, 주기가 대략 2배 정도 길어요. 정점이 더 높고 저점이 더 깊어요. 그럼 정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폭이 뭐고? 진폭. 요게 부동산 경기의 진폭. 이거는 일반 경기의 진폭이죠. 그죠?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의 진폭이 크다는 게 보이지? 몇 배 커?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의 진폭이 몇 배 크다고? 누가 2배 크다 그랬는데? 언제 2배 그러대? 치 내지 말라고. 책을 여러분이 학문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잘 봐라고. 주기는 그죠? 8, 9년보다 17, 8이니까 대략 2배 길죠? 2배 깁니다. 주기는 대략 2배 긴데요. 진폭이 2배 크다 그러면 큰일 난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으로 순환하니까 계속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근데 부동산 경기는 불규칙이고 명확하거나 일정치가 않다 그랬죠? 그럼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한번 순환을 했지. 그럼 그 다음에는 그죠? 저기까지 올라갔다 여기까지 뚝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훨씬 더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갔다가 또 아주 깊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폭은 반드시 큽니다. 왜 진폭이 크냐면 정점이 일반보다 더 높은 데 있잖아. 저점은 더 깊죠. 그럼 정점하고 저점 사이를 연결하면 폭은 당연히 커지겠지. 진폭이 크지만 몇 배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150배가 클 수도 있고요. 0.8배가 클 수도 있고 3,500배가 클 수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정점이 높은 데 있고 저점이 깊으니까 크긴 큰데 2배 크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 공부가 어렵지. 진폭이 크다. 왜?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기 때문에 진폭이 큰데요. 또 다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 제가 이제 3월달 모의고사 낼 때 이렇게 내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경보다 정점이 낮고 저점이 높아 진폭이 크다. 오, 진폭이 크다 하더라. 맞다 그래라. 정점이 낮고 저점이 높으면 진폭이 작아지지 어떻게 크지노? 그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긴 큰데 이게 뭐가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기 때문에 저점이 더 낮으니까 진폭이 커지는 거지. 정점이 낮으면서 저점이 높아지면 진폭이 작아지는 거잖아. 커지는 게 아니고. 알았나? 지문을 그러니까 정확히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나왔다. 일반경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진행된다 그랬지. 근데 부동산경기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일정하지가 않다 그랬어, 그지? 명확하지도 않고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게 지멋대로 진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랬죠. 이건 나왔으니까 알겠지? 네 번째, 자 이것도 중요한 거. 부동산경기는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 아닌 완전히 비대칭 모습을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 부동산 경기는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될 때는 매우 느리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또 정점을 찍고 후퇴할 때는요 아주 빠르게 후퇴를 내버려.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그림으로 그린다. 그러면 좌측과 우측이 비대칭적인 모습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경사가 딱 지게 되는데, 자 봐라. 이제 아까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진행이 됐죠. 부동산 경기는 우리 책에는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 그림을 똑같이 그려놨거든.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림이 잘못된 건데, 그죠? 뭐 저 편집실에서 잘못했겠죠, 그죠? 저자가 그렇게 그려주진 않았을 거고. 부동산 경기를 그림을 그린다. 저점을 찍었죠. 바닥을 찍고 회복된다. 회복될 때는 아주 느리게 서서히 회복됩니다. 서서히 회복돼 가지고, 그죠? 아주 느리게 회복이 돼서 정점에 도달을 해요. 그럼 경기가 이제 후퇴하잖아, 그죠? 정점을 찍고 나면 반드시 후퇴하잖아요.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후퇴할 때는 공중에서 돌 떨어지듯이 휙 떨어져 버려, 그죠?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후퇴는 매우 빠르게 진행돼요. 빠르게. 그러니까 회복은 서서히 느리게 진행되고 후퇴가 아주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점을 기점으로 경기를 나누어요. 그럼 후퇴가 이게 빠르니까 오른쪽으로 확 경사가 돼버리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경사진 게 아니고, 만약에 회복이 빠르고 후퇴가 느리죠. 그러면 좌경사가 되는 거야. 우가 아니고. 근데 후퇴가 빠르기 때문에 오른쪽, 지금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경사졌잖아, 그지? 우경사.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측하고 우측이 완전히 비대칭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 이 말이야. 오른쪽으로 경사진 상태로 좌우가 비대칭 구조가 되는데, 그 이유가 회복은 느리고 후퇴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 때 반드시 이렇게 냅니다. 부동산 경기는 회복이 빠르고 후퇴가 느리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진다. 다 또 우경사 비대칭 아는 거 나왔다고 좋다 그래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알았어? 용어만 알 게 아니고 왜 이런 모습이 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다섯 번째,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이고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첫째는 부동성 때문에, 그죠? 특정 위치에서 지역적으로 경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마다 또 다르고 용도마다 다르고 다 다른 양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가도, 그죠? 특정 지역에서 경기가 반짝하면서 회복을 하잖아. 예를 들면 부산 지역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뭐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주택경기가 반짝하고 회복이 되죠. 그럼 특정 지역, 그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경기가 딱 회복 양상을 보이면 그게 경남, 울산으로, 대구, 경북으로, 충청권, 수도권으로 돼서 점점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말이야. 전국적인 광역적인 규모에서 지역적으로 좁혀오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계속 확산돼 가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특정 위치에서 경기가 발생하고 물건마다 다르게
용도마다 다르게 주거용 경기, 상업용 경기 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죠? 이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부동산 경기. 전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적입니다. 후순환. 일반 경기보다 뒤늦게 따라간다. 후순환적. 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동산 경기도 부문별로 부문. 그러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특수용 이렇게 부문별로 경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일반 경기보다 선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하고 병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딴판으로 독립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뒤늦게 1년 늦게 뒤따라가니까 후순환하고 후행한단 말이야. 뒤처진다는 거죠. 근데 부분별로 나눠본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이렇게 나누면요. 어떤 부분별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별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같이 가기도 해. 또 어떤 부분별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정반대로 역순환적, 역행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딴판으로 독립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자, 일반 경기가 지금 요 시점에서 호황으로 접어들었어. 호황으로 접어든다. 그럼 일반 경기보다 먼저 가는 게 뭐냐? 주식 경기입니다. 주식 경기가 가장 먼저 호황으로 딱 접어들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일반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드니까 주식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더 앞서간단 말이야. 앞서간다. 전순환적이다. 전순환적. 다른 말로 선행한다 이 말이야. 주식이 일반 경기보다 앞서가요. 근데 주식 경기가 가장 먼저 호황으로 딱 접어들면 그 다음에 일반 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죠?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부동산 경기는 비로소 호황으로 접어들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1년 늦게 반응한단 말이야. 1년 늦게 뒤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어떻다? 후순환적. 이걸 뭐 후행한다 이 말. 후행. 1년 늦게 반응하니까 그지? 아? 왜 그런가 하니까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건축 경기라 그랬죠. 주거용 건축 경기. 건물은 착공해서 완공할 때까지는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 호황으로 딱 접으면 부동산은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부터 비로소 호황으로 접어드는 거야. 그래서 1년 늦게 반응하는데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1년 뒤처지는 시간차가 생겼죠. 1년 늦게 반응하는 1년이라는 시간차가 생겼잖아요. 그죠? 요 1년 뒤처지는 요 시간 차이를 타성기간이라 한다. 타성기간.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타성기간이 존재한단 말이야. 타성기간이 1년 있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후순환적이고 후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그런데 이 전체 부동산 경기를 부분별로 나눠본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뭐 특수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어떤 부분의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앞서갈 때도 있고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자, 일반 경기와 상업용, 공업용, 상공업용은 병행합니다. 병행한다. 같이 간다는 거죠. 동시순환적이다 이 말. 즉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상공업용도 더불어 호황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병행하고 같이 가잖아, 그지? 근데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주거용은 어떻게 되느냐? 주거용은 불황에 빠집니다. 불황에.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주거용은 불황이니까 정반대로 움직이지. 이때를 역행한다. 정반대다. 역행 또는 역순환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역순환. 역순환적이 되죠. 그죠? 정반대로. 그러면 주거용이 지금 불황 상태에 있으면 상공업용 또 호황 상태지. 그럼 주거용과 상공업용도 어떤 관계? 역행하는 역순환적인 관계가 되죠?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일반 경기가 호황이라. 일반 경기가 호황할 때는 기업에서 투자를 늘리겠죠.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하겠지. 그죠? 일반 경기가 호황이라서 기업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금융권에 자금을 차입하러 간단 말이야.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할 테니까 자금 좀 차입해 달라. 우리는 상공업용에 투자할 테니까 자금을 좀 조달해 달라. 그러면
은행에서 어디에 자금을 먼저 조달해 주느냐? 상공업용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고요. 주구용은 자금 조달을 꺼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 11, 12월에 수업 들은 사람 금융론에서 배웠다. 주택금융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또 무주택자들 보니까 서민들이니까 금리도 아주 낮게 정한단 말이야. 장기 저리로 자금 조달을 해줘. 근데 상업용, 공업용은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장기 10년에서 30년까지 오랜 기간 돈 빌려주고 이자도 적게 받아야 돼. 에? 그리고 주거용은 또 수익도 창출이 잘 안 되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근데 상공은 안 그래. 단기 고리로 자금을 조달해주고 그리고 수익이 창출되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없어. 그럼 은행에서는 어디에 돈 빌려주고 싶겠어? 미쳤다고 주거용에 빌려주니까 여기 빌려주지, 그지? 그래서 상공은 원활하게 자금을 쉽게 조달받기 때문에 더불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주거용은 장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다가 수익도 창출이 안 되고 하니까 자금 조달을 꺼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거용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오히려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어가지고 일반기가 호황할 때는 주거용은 불황에 빠져드는 역순환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요해요 이거. 일반경기와 상공업용은 병행한다. 동시순환적이다. 같이 간다. 일반경기와 주거용은 역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타선 기간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적, 1년 늦게 반응하는 후순환적 양상을 보이지만 이게 부분 시장별로 접근해 보니까 역행하기도 하고 병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 경기는 앞서가기도 합니다. 선행하기도 하고 뭐 농업용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경기가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래요.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나? 자, 부동산계의 특징. 첫째, 일반경보다 주기가 대략 2배 길다. 두 번째, 진폭이 크다. 왜?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일반경기에 비해서 부동산경기는 매우 불규칙이고 명확하거나 일정치가 않게 지멋대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지?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니까 우경사 비대칭 모습을 가진다.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산과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지역적이고 특정 위치에서 경기가 발생해. 국지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경기가 나타나서 그게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하고 후행한다. 왜? 타선 기간이 길기 때문에. 타선 기간이 1년 존재하니까 그지? 일반 경기보다 1년 늦게 반응하잖아. 그죠? 네? 근데 부분별로 보면은 일반 경기와 선행하기도 역행하기도 병행하기도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부동산 경기 특징. 입에서 줄줄 오르내릴 정도가 돼야 된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요. 오케이? 앞에 그 지워요. 일반 경기는 우리 시험하고 큰 관계 없으니까 요 지웁니다. 빨리 또 지운다 말아. 빨리 찌르라면 찍 빨리 해라. 빨리 바쁘다 지금. 지워도 되겠어요? 욕할래 그 욕하고 싶었어. 급이 나가지고.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하고 마찬가지로 4개의 순환국면이 있다 그랬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라는 4개의 국면이 순서로 이렇게 반복된다 그랬잖아. 그지? 아까 전에 나왔잖아. 응? 근데 일반 경기는 아주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부동산은 매우 불규칙이니까 그림 구조가 원래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설명드리잖아요. 너무 또 저렇게 찌그러뜨려 놓으면 잘 모를까봐 그지? 거의 이제 비슷한 순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이게 정점, 이거 뭐 저점. 첫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무슨 국면? 회복 국면. 두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뭐? 상향 국면이라고 해서 부동산 일반 경기는 호황 국면이라 하지만 부동산은 상향 국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진행되는 이 국면은 후퇴 국면. 그리고 네 번째 진행되는 국면이 하향 국면이라고 그랬어. 자, 국면별 특징 별로 뭐 어렵지가 않아요. 회복 국면은 그죠? 경기가 바닥을 찍고 가격이 서서히 상승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죠? 경기가 좋은 쪽으로 진입을 시작을 한 거야 이제. 자, 회복 국면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가격이 상승을 시작하고 거래가 점차 살아나죠. 거래가 활기를 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기를 띈다. 거래가 활기를 띈단 말이 서서히 거래가 살아난다는 뜻이 한두 것이 거래가 서서히 증가해 간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건축 허가량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건축 허가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고 빈집이나 빈점포들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죠? 극도의 침체 국면일 때는 빈집, 빈점포 투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공가 공실률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공가 공실률이 서서히 감소해 갑니다. 그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서 방향을 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돈보따리가 몰려온단 말이야. 즉 투기가 개재되기 쉽다. 그런 국면이 회복 국면입니다. 그 이제 회복 국면을 지나면 경기는 평균선을 뛰어넘어서 최고점인 정점을 향해 가격이 급피치를 타고 상승해 가면서 가장 좋은 성수기를 누리는 시기가 상향 국면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 앞에 가격이 상승을 시작하던 것이 요 상향 국면 가면 최고점을 해서 급피치를 타고 가격이 상승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 일로에 있다. 이 말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말이야. 아니? 가격이 상승 일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끼겠나? 그리고 거래가 활기를 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활기를 띈다는 말은 서서히 살아나는 뜻이란 말이야. 아니? 근데 이 상향국면 가면 거래는 매우 활발하다. 매우 활발. 그러니까 뭐 규모가 적건 크건 위치가 좋은 데 있건 나쁜 데 있건 그죠?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최고의 성수율을 누리는 거죠. 가격도 계속 오르고 그리고 건축 허가 매우 활발하다. 그지? 건축 허가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빈집이나 빈점포는 거의 없겠죠. 공가 공실률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에이? 공가 공실률은 거의 없이 최고의 성수율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다만 상향 구면은 경기가 최고점인 정점을 찍고 나면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꺾어지겠죠. 최고점이 정점이니까 정점을 찍고 나면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반드시 경기는 후퇴하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언제 정점을 찍고 후퇴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정점을 찍고 후퇴해버릴지 여기서 정점 찍고 후퇴할지 더 상승했다가 정점을 찍고 후퇴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정점만 찍으면 반드시 경기는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향 국면은 항상 경기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이다.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자, 요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거는 그냥 한 번씩 들으면 다 알아요. 언제나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이 상향 국면입니다. 그러면 상향 국면을 지났다. 경기가 최고점을 찍었죠. 그러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가격이 상승을 중단하고 반전되어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거래도 서서히 줄어들겠죠. 거래가 한산해진다. 서서히 감소한다는 뜻이야. 건축 허가량도 점차 줄겠죠. 건축 허가가 둔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야 돼. 둔화되기 시작한다. 조금씩 준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이제 빈집이나 빈점포가 서서히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공가 공실률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냥 증가한다고 급격히 증가한다고 용어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그죠? 경기가 안 좋은 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도 후퇴 보면은 평균 수준 이상에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은 쪽을 향해서 방향만 틀었다는 거지. 경기는 지금 호황 상태에 있는 거야.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근데 이제 요 시기를 딱 지나면은 경기가 평균선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면서 그지?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극도의 침체 국면을 지속하는 시기가 하향 국면이겠지? 그러니까 하향 국면 가면은 앞에 가격이 하락하던 것이 계속 하락하죠. 그러니까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래야 돼. 그냥 하락이 아니고 하락을 시작한다고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는 다르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말은 앞에 국면도 하락했다는 뜻이고 하락을 시작한다는 말은 앞에 국면은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의미를 알겠냐고.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면 구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합격한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거래는 거의 없겠죠. 거래는 극히 저조하다. 거래가 극히 저조하고 건축허가 거의 없습니다.
건축 허가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빈집 빈점보 투소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래야 돼. 급증한다. 그냥 증가한다고 급격히 증가한다고는 다른 것이다. 그제? 뭐 하여튼 안 되면 그냥 뭐 외우든지 마음대로 해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의미를 조금씩 달리하는 걸 아셔야 돼. 이 용어들이. 그다음에 금리가 매우 높아 자금에 핍박이 오고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금리도 계속 상승하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다. 부동산 소유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죠.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그죠? 근데 똑같이 가격이 10%만 하락해도 그지? 1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손해, 1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손해. 그죠? 나는 10억짜리 없으니까 너의 아픔이 곧 나의 행복. 이런 식이야. 그죠? 뭐 이처럼 없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지금 괴롭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그지? 자, 이 국면별 특징은 그다지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가격의 동향만 딱 이렇게 보면은 용어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도 이게 어떤 국면이다 하는 걸 대충 느끼거든. 여기까지는 그제?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 거 없어요. 응?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다. 잘 들어. 경기를 반으로 나눈다. 정점을 기점으로. 그러면 요 앞에 두 개 국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상승기를 타고 있고 뒤쪽에 두 개 국면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경기가 하강기를 형성하죠. 그죠? 자,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 사두면 가격 오른다. 이런 시기는 사고 싶겠나 팔고 싶겠나? 얼른 사야지. 사두면 가격 오르는데 계속 오르는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기 되면 그죠?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요. 날만 새벽 가격 올라요. 아침마다 뭐 하면 돼? 엉해야 이거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엉해야만 하면 되는 거야. 닐리야 만보 이거나 부르고 막 콧노래만 부르면 돼, 그지? 사두면 오르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고자 한다. 살 사람은 많으나 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은 얼른 못 사서 안달이야. 매수인은 거래를 앞당기고자 하지만 매도자는 얼른 팔 이유가 없어. 더 오른 뒤에 팔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자가 애간장을 녹이는 거야. 매수인의 애간장을. 물건 딱 잡고 안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매수인은 얼른 팔려고 날리고 매수자는 많으나 매도자가 기한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매도자를 중시해야 돼. 매도인 나타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죠? 중요해져요. 매도자가 기하니까. 매수인은 많으나 매도자가 기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딱 된다. 전부 팔려고만 내놓습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얼른 가지고 있으면 날만 새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지? 얼른 팔아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실을 주기 위해서 전부 팔고자 하니까 매도자는 많으나 매수자가 없는 거죠. 이 시기에 이제 매수자 나타나면 그죠? 식사 대접해줘야지. 문 활짝 열어놓고 카페도 쫙 깔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싸갔다 식기 드리고요. 고스톱 판 깔아주면서 오래 놀다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살 의사만 보이면 그제? 요즘 같은 시기 좋잖아요. 그제? 문 열고 다니면서 부동산 사무실 들어가서 커피가 더 먹고 쌍화차도 먹고 다 하고 다니는 거야. 그죠? 욕 안 해. 그죠? 얼마나 좋은 시기야. 이런 시기는 뭐 매수인을 중시할 수밖에 없겠죠. 구분하겠지. 매도자 중심인지 매수인 중심인지. 또 물건이 이게 귀하다 이 말이야.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그리고 요 시기는 매수자가 없으니까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야. 매도자는 못 팔아서 안달이죠. 매도자는 거래를 앞당기고자 하지만 매수인은 지금 살 이유가 없어. 더 내린 뒤에 사자 하면서 매도자 애간장을 녹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기고요.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해 갑니다. 아셨죠? 매수인을 중시하면 매수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매도자를 중시하는 시기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이 말이야.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자, 이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서 과거에 거래된 사례 가격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느냐.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과거에 거래된 사례는 하한선으로 작용을 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는 요 두 시기, 후퇴하고 하향처럼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서는 과거에 거래된 사례가 상한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 잘 들어봐라. 여기 상향의 과거는 어떤 시장이죠? 회복이다. 그럼 자, 회복 시장은 평균선 아래에 있지. 평균선 아래에 있으니까 요 시기에 거래된 거는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도 요 정도 수준이라.
근데 상향시장은 빙수는 이상이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돼도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지? 그럼 요 시기에서 봤을 때 종전 과거 직전에 회복 시에서 거래된 가격은 요 시기에서는 가장 낮은 의미 하한선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하향 구매에서 과거는 뭐다? 후퇴. 후퇴 구매의 과거는 상향. 근데 상향은 후퇴보다 더 위에서 거래가 됐겠죠. 더 좋은 시기니까. 그러면 하향보다는 후퇴 구매의 가격이 훨씬 높은 선에서 거래가 됐겠죠. 그럼 자, 요 구매에서 봤을 때 과거 후퇴 구매에 거래된 거는 요 평균 이상이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단 말이야. 근데 하향 구매는 평균 아래에 있는 시장이니까 가장 높아도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된 겁니다. 그지? 그럼 요 시기에서 봤을 때 과거 후퇴 시에서 거래된 요 가격은 죽어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상한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알겠나요? 이런 건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가 나버리고 없어. 그냥 무조건 외워서 시험 칠 때까지 안 틀리면 되는 거야. 아니?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들어봤어요 노래? 그 누구 노래야? 저 송대관이 너는 하행선 나는 뭐 상행선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어? 상향시장은 하한선, 하락하는 단계는 상한선. 너는 상행선이나 나는 하행선. 거꾸로 기억하라 이 말이다. 알았나? 이거 자 우리 국면별 특징을 시험에 낼 때는 요거밖에 안 나와요. 답을 요거 이런 것도 물론 지문으로 나오지만 여기서 답 요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시험에 빈번하게 내는 게 매도자를 중시하느냐 매수인을 중시하느냐 과거 사례각이 하한선이 되느냐 상한선이 되느냐. 그러니까 요 국면별 특징에서 답을 요구할 때는 요 두 가지 포인트밖에 묻지 않아 답으로. 알았죠? 이것만 알면은 한 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넘기면은 금이집이론 하는 게 나오죠. 아저 금이집이론 가기 전에 한 개 돼야 된다. 자 일반경기는 순환구매이 몇 개라 그랬지? 4개. 부동산기는 순환구매이 몇 개? 4개야. 4개인데 부동산에는 요 순환 국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죠? 아주 독특한 시장이 한 개가 돼 있어. 안정시장 한 개 있어요. 안정시장.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경계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부동산 고유의 시장이라 일반 경계는 없어요. 왜냐? 이거는 부동산의 종류라든가 위치라든가 용도를 가지고 만드는 시장인데 경기의 흐름을 거의 타지 않고 경기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꾸준하게 거래가 되면서 그죠? 가격의 변동도 거의 생기지 않는 그런 유행만을 모아가지고 시장을 하나 만든 거란 말이야. 주로 도심지에 있는 조그만한 주택, 도심지에 있는 아주 작은 주택이라든가 그죠?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근처, 역세권 주변에 있는 작은 상가나 주택들은 그냥 경기가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할 것 없이 그냥 꾸준히 거래가 되고요. 가격의 변동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안정되어 있거나 가볍게 상승을 보이는 그런 종류의 부동산만 가지고 시장을 하나 만든 게 안정시장이야. 그럼 이거는 부동산의 위치나 종류를 가지고 만드는 시장이니까 일반 경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경기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시장이 안정시장인데요. 자, 안정시장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일 때는 다른 부동산은 그죠? 가격이 그냥 자고 나면 뚝뚝 떨어지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잖아. 근데 불황일 때 이 안정시장에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을 안 하고 계속 다 이렇게 안정돼 있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유리하겠죠. 불황일 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가격이 하락을 안 해주니까. 반대로 호황기가 되면 다른 부동산 가격은 그죠? 눈만 뜨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안정시장에 있는 부동산은 그때도 계속 요 난리를 치고 있어. 가격이 크게 상승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크게 상승을 못하니까 불리하다 이런 뜻이 되네, 그제? 그래서 이 안정시장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황에는 유리하고 매우 강하지만 호황에는 오히려 불리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시장. 그게 안정시장이라는 뜻이에요. 불황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유리하지만 호황일 때는 가격이 상승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리하다 이 말이야. 어려운 거 오늘 하는 거는 어려운 거 없어요. 쉬워요. 그 다음에 자 아까 가격이 상승하는 회복이나 상향 국면에서 거래된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는 하한선으로 작용을 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후퇴나 하향처럼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서 과거 사례는 상한선이 된다 그랬죠. 여기는 하한선, 여기는 상한선이 되잖아, 그죠? 안정시장에서는 과거 사례가 상한선이 하한선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봐라. 지금 시점에서, 그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A라는 부동산 가격을 거래 사례 비율법을 적용해서 평가하고자 하면 A하고 똑같거나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한 1년 정도 전에 안정시장의 과거에 거래된 B라는 물건을 사례로 선택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례가 1년 전에죠. 과거 1년 전에 3억에 거래가 됐어. 그래서 요 사례 가격을 가지고 지금 현재 A 부동산 가격을 3억으로 그대로 평가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왜? 안정시장은 과거는 현재는 할 거 없이 가격의 변동이 거의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거래된 요 사례의 가격이 지금 현재 대상 부동산을 평가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안정시장은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돼. 과거 사례 가격은 신뢰할 만한 기준 가격이 된다. 나와 있어. 거기 빨리 줄 쫙 쳐라 빨리. 안정시장의 과거 사례 가격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된다. 어디 있을 거다. 내 책만 있나? 없나? 찾았나? 몇 번인지 난 몰라. 그냥 찾아 1, 2월에는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걸 찾아서 줄을 치라 그랬잖아. 줄을. 그죠? 줄 잘 치는 1, 2월에 해야 될 거는 책에 설명하고 있는 걸 줄 치는 거야. 줄. 그죠? 근데 눈에 안 띄니까 줄을 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합니까? 5만 대 그냥 다 적어놓고 보거든 그냥. 3, 4월에도 또 적고 뭐 5월에 가서 또 적고 뭐 책마다 그냥 적은 거 적고 해갖고 막 책에 새까맣게 적어놨는데 머리에는 하나도 없어. 그죠? 찾았죠? 잘 들어야 돼.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과거 사례는 어떤 의미? 하한선. 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과거 사례는 상한선이지만 안정시장에서 거래된 과거 사례는 가장 신뢰할 만한 기준 가격이 된다. 거기까지 해서 안정시장의 특징을 좀 기억해 놓고요. 뒷장에 이제 금이집이로 여기까지 딱 하고 쉬어야 되는데 너무 오늘 너무 수업 시간이 길어져 갖고 도저히 안 되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겠다. 그죠? 억울하지만 칠판 좀 닦고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